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들고 왔죠.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격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죠. 지금 전셋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조만간 계약 갱신을 앞둔 청취자님이라면 오늘 저희 이야기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청취자님이 당장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에 맹점은 없는지 명확하게 추출해내는 거거든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문제, 이른바 마의 영시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볼까요? 시간차 함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가 이걸 현실 세계의 달리기 경주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세입자와 집주인이 출발선에 나란히 섰는데 심판이 집주인한테만 먼저 뛰라고 부정 출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세입자는 다음 날이 되어야만 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세입자가 아침 일찍 이삿짐 나르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마쳐도 집주인이 그날 오후 4시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이 1순위가 되는 거죠. 현행법상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설정하는 근저당은 서류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얻는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지나야 방어막이 켜지는 거잖아요. 이 시차를 악용해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는 편법, 이 당일치기 대출 사기다 판을 쳤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 같은 돌을 다 날리게 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드디어 이 룰이 바뀐다는 거죠.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 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시로 당긴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의 이길 0시에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로 즉각 앞당기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처리 시점부터요? 네, 오후 2시에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됐다면 그 즉시 오후 2시부터 곧바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드디어 상식이 통하게 됐네요. 전입신고 즉시 발생하는 대항력이 기대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국토교통부 입장을 보면 그동안 피해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이 이제 선제적 예방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물리적으로 제가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집주인도 똑같이 오후 2시에 은행 창구에서 대출 도장을 찍고 있으면 어떡하죠?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나면 헷갈리잖아요. 정부도 그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담금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은행권과 금융 시스템을 연계하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세입자 유무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가요? 네, 대출 실행 전에 은행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선순위 보증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만들어서 중복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정부의 비대칭, 이른바 깜깜이 계약 문제도 손을 댄다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 문제가 특히 심각했죠. 청취자님도 한번 다가구 주택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건물주 한 명에 여러 세대가 사는데 내 앞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난수표 같은 권리관계죠. 집주인 동의를 아쉬운 소리 해가며 받아내고 법원 등기소 가고 주민센터 가고 세무서 가서 체납 확인하고 직장인이 하루 연차 내고 관공서를 뺑뺑이 돌아야 하는 정말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부가 산재해 있던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그리고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하나로 묶어서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앱 하나로 합친다는 건가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게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2026년 8월까지 다가구 주택 위험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속도가 빠르네요. 9월부터는 공개 정보인 등기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끝난다는 거네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의 역할도 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분이 아주 깔끔하신 분이래요 하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면요.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발언했는데 중개사들에게도 그만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해 보입니다. 대항력 시점 당기고 은행 연동하고 앱으로 정도 공개하고 중개사 책임 강화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책들만으로 전세 사기가 완벽히 사라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 NGO신문에 보도된 참여연대의 비판적 성명을 테이블 위에 올려봐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청취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비판을 소개하는 건 다각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함일 뿐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비판인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기술적 모순이요? 아까 전입신고는 처리 시각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도록 바꾼다고 했죠. 네. 그런데 정작 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본에는 문서 접수 시각, 즉 분과 초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참여연대가 지적한 거죠. 네, 2026년 대한민국 국가 등기 시스템에 시간 기록이 없다고요? 배달 앱도 초 단위로 찍히는 세상인데. 행정부와 사법부 시스템의 차이 때문입니다. 등기소는 대법원 관할이거든요. 만약 같은 날 전입신고와 은행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동시에 접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오후 2시라는 시간이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시간 없이 날짜만 덜렁 있으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여전히 누가 먼저인지 판단하기 모호해지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를 해결하려면 대법원 관할의 등기 기재 방식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번 정부부처 합동 대책엔 그게 빠져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겁니다. 행정부처끼리는 손을 꽉 잡았는데 사법부 안의 조율이 누락되면서 거대한 싱크홀이 남은 셈이네요. 또 다른 비판은 없습니까? 구조적인 원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사실 전세 사기 피해의 약 90%가 무자본 갭 투자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돈 한 푼 없이 세입자 전세금만으로 집을 수십 채 사들이는 그거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걸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율 규제를 요구하고 있죠. 집값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아예 전세금 책정을 금지하자는 건가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임대주택 부채 비율 상한제를 60에서 70% 선으로 도입하자는 요구도 있고요. 또 전세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주체를 분리하는 등의 추가적인 강력한 규제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일리가 있네요. 대항력 시간을 땡겨놔도 결국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버리면 세입자는 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네, 보증금 미반환의 근본 원인인 구조적 위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자, 오늘 정말 밀도 높은 지식들이 오갔습니다. 청취자님이 당장 다음 달에 이사를 가신다면 분명 오늘 발표된 이 대책들이 청취자님을 보호해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더 깐깐하게 검증할 거고 앱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대항력도 바로 갖추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져도 등기부의 분과초 기록 누락 같은 맹점이 여전하다는 사실, 그만큼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식의 적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부의 선제적 예방책과 시민단체, 구조적 비판이라는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가 꼭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이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의 대출을 어렵게 하고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규제와 투명성 요구가 극도로 높아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 이렇게 집주인에 대한 압박이 심해진다면 결국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제도 자체가 서서히 소멸하고 모든 주택이 월세화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전세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어떻게 다시 그려져야 할까요? 사기 근절과 주거 사다리 유지,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한 주거를 응원하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